어쩌면 처음에 대구에 내려오실 때는 맞이 못해서 내려오신 여사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실 때는 다들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셨고요. 오히려 다른 여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지만 또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저희는 이상하고 재미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같이 행사를 하자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팀이 생겨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40여 명에 가까운 스태프과 팀원이 있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밥값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일은 버스를 대절을 해야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스탠딩 패밀리라고 부르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엄청 평범하죠. 네, 이 평범한 대회에서 4명의 최종 선발자가 결선에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후보, 장성미. 주변에 여자는 많으나 정작 여친은 없는 복학생. 동전 노래방에서 정인 목소리로 흉내내며 노래 부르는 것이 특기임. 후보 김현자. 지방대학 4학년. 재벌 2세가 되고 싶으나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투덜대. 주말에 여친과 영화 보는 것이 유일한 삶의 재미. 후보 3번 김성순. 아버지의 권유로 그 흔한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번에 안 되면 머리를 밀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사실 밀 생각은 없음. 후보 4번 강희경. 재수로 들어간 대학. 그러나 그마저 맞지 않는 과 선택.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방황하다 어느덧 여당 전문가가 되었음. 자, 여러분,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종 우승을 할 것 같으신가요? 4번? 네,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뽑는 대회에서 우승한 4번은 과연 평범한 것일까요? 이 친구들은 저희 스탠딩 피플의 스태프들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뽑는 대회에 나간 그들이 평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 이들이 평범한 것일까요? 사실 스탠딩 피플은 지금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청주에서 청주국제 비엔날레가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85만 장의 CD를 모아서 연초 제조창 벽면에 붙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85만 장은 엄청난 숫자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집에 CD가 있으신가요? 사실 CD는 요즘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버려진 듯이 있는 아이고요. 한 장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CD 한 장은 평범하지만 85만 장이 모였을 때 초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초대형 공예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잘하는 것도 또 경험이 많은 것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동화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해서 왔는데요. 조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미들이 사는 마을에 위트래빗이라는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개미에게는 마치 토끼기처럼 큰 더듬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위트래빗을 보며 매일 놀려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트래빗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화가 난 나머지 엄마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렇게 큰 토끼기를 더듬이로 달고 있어야 되냐고 울며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는 큰 나비 날개가 있어. 엄마가 어릴 적에
친구들은 엄마의 이 큰 나비 날개를 보며 날지도 못하는데 왜 달고 있냐고 놀려내게 일쑤였어.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이 큰 날개를 펴고 친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어. 엄마가 날개가 커서 허리를 펼 수 없었을 때 위트랩이 너의 더듬이가 컸기 때문에 엄마는 멀리서도 너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 네, 뭔가 유치한 게 아니고 장엄한 분위기가 됐네요. 네, 이 얘기는 제가 2010년도에 저희 아이에게 만들어준 작은 동화 수첩입니다. 아이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진 틈 사이로 많은 수술 자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거울을 보며 제게 묻습니다. 엄마,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너의 수술 자국은 특별하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아이에게 제 수술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어. 아프면 누구나 수술할 수 있어. 수술하면 상처는 생길 수 있어. 다르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야. 사실 아이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돌팔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물론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평범하시다면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순간을 기억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한 장에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장면도 제 기억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평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되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사용되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약을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대구와 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탠딩 피플의 이미정이었습니다.